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이제 그만 좀 해. 이 말 한마디에 평생의 사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잠도 줄이고 돈도 아끼고 마음도 다 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가만히 좀 있으라는 말뿐입니다.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무시당하는 감정으로 변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랑 때문에 존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헌신이 존중을 잃게 될 때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오롯이 혼자 아들을 키워온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야근, 아르바이트,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녀의 하루는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은 시간과 희생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아들의 도시락을 싸던 손길,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금만 더 힘내자 다짐하던 순간들. 모두 허공으로 흩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이에게 너무 모든 걸 줘버린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 존중이라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그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모든 결정을 아들의 뜻에 맡겼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자신이 중심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사랑으로 내어준 자리 위에 아들은 감사가 아닌 당연함을 배웠던 겁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어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이해하려 했고 그 다음엔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두 가지 모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뿐 아니라 나의 존엄을 함께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했죠. 늦은 저녁,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알아보는 일이다. 그녀의 헌신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해줬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헌신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변하면 상대는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부모 역시 자식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사랑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부탁이라면 힘들어도 들어주었고 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늘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희생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된 걸까? 생각해보니 늘 참아왔다고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서운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른스러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이 존중을 잃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 자라는 일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낮아지면 그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에게 선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는 않겠다고.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힘들 때 도와줄 거야.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할 때까지는 도와줄 수 없어. 그 한마디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죠.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이제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이 오랜만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의 선을 알아보는 것. 그녀는 비로소 사랑과 존중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부. 존중을 되찾는 대화.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침묵하지 않기로.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 이 짧은 한 문장은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을 느끼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꾸짖음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 시간 머뭇거린 끝에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짧고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 하지만 네가 내 말을 무시할 때마다 나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사랑은 계속 주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아. 순간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익숙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하던 엄마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약간의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달래거나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자신이 느낀 상처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노력하는 게 행복했어. 그런데 그게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건 내가 바랐던 사랑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아들은 처음엔 반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의 진심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말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상처 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느라 더 힘들었어. 그날 대화는 눈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진짜로 대화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침묵으로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감정은 나누지 않으면 오해로 굳어집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기는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꺼내는 힘이다. 그 대화 이후 아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알았어요, 엄마. 라고 대답했고 대화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종이 아니라 존중의 회복이었으니까요. 진심으로 나눈 대화는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 아들의 내면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4부.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 이번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신의 청춘과 에너지를 오롯이 가장의 책임에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랐고 그 마음 하나로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아들은 점점 말을 아꼈고 대화의 온도는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옛날식이에요?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노력, 책임, 인내. 그 모든 것이 구시대의 흔적처럼 취급받는 느낌. 그러나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그저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린 길은 아니라는 걸. 너의 세상과 다를 뿐이라는 걸. 그 말에는 꾸짖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버지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처럼 조언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들은 반항 대신 경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젊을 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존경스러워요. 아버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무서울 때나 존경스러울 때나 나는 같은 마음이었다. 그냥 네가 잘 되길 바란 마음.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존중은 강요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말보다 태도가, 훈계보다 존중이 관계를 바꾼다. 그 문장은 한 인간으로서, 한 부모로서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5부 마음의 언어 비폭력 대화법. 사랑과 존중은 결국 대화의 언어로 완성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시한 비폭력 대화법은 갈등 속에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첫째, 관찰 판단 대신 사실을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네가 대답하지 않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둘째, 감정 표현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나. 가 아니라 나는 내 말이 전해지지 않아서 슬퍼. 셋째, 욕구 밝히기. 나는 서로 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넷째, 구체적 요청. 앞으로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들어줄래? 이 네 단계는 사랑을 강요가 아니라 연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안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정직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기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승리가 아니라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의 갈등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이 한 문장은 이미 공격의 언어입니다. 상대는 방어적으로 굳어버리고 그 순간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이런 순간을 다르게 접근하게 합니다. 판단 대신 관찰, 비난 대신 감정, 명령 대신 요청을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즉, 말의 방향을 너 때문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느낀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공격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는 대상이 되죠.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대답이 없을 때 나는 외롭고 슬퍼.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야. 이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진심의 언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아이는 또 시작이네. 가 아니라 엄마가 외롭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관계를 바꿉니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한 화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읽으려는 의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대화는 공격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그 어떤 관계에도 통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고치려 할 때 대화는 막히지만 이해하려 할 때 관계는 열립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오랜 상처 위에도 다시 신뢰의 씨앗을 틔웁니다. 결국 사랑과 존중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서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6부. 마음을 듣는다는 것. 진정한 대화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두려움, 그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읽어내려는 태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청은 듣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경청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듣는 일, 그 사람의 말투, 침묵, 그리고 한숨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대화 중에도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흘러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으로 듣는 훈련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불편해도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청의 시작입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상대를 고쳐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말 속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립니다. 한 아버지가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을 상담하던 중 전문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들이 하는 말을 막지 않고 끝까지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수년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환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는 메시지죠. 이 마음이 전달되면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될 때보다 마음으로 이해받을 때 변화합니다. 결국 대화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점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입니다. 7부. 마무리. 사랑은 존중을 통해 완성된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족쇄에 묶여 있다. 우리가 서로를 묶는 족쇄는 미움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시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 사랑은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사랑은 우리를 묶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존중이라는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합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 참아내고 포기하는 것.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종종 공허함입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권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모와 자식, 연인, 친구, 그 어떤 관계에서도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균형을 잃습니다. 그 사랑은 어느새 한쪽의 희생으로 기울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존중이 깃든 사랑은 상대를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심으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죠. 존중이란 단어는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따뜻한 배려와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에게 모든 걸 해주는 대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해요. 이 말은 모든 관계에 통하는 진리입니다. 사랑이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시선이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한 대화를 퍼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존중하며 조용히 마음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